홈에서 무너진 왕의 궁전이었다. 세터 염혜선이 복귀했고 잉쿠씨가 데뷔전을 치르며 분위기는 분명 달라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홈팬들 앞에서의 충격적인 1대3 패배였다. 염혜선 복귀 효과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잉쿠씨의 데뷔전은 왜 흐름을 바꾸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정관장은 세트가 거듭될수록 더 흔들렸을까? 오늘 경기는 단순한 1패가 아니었다. 현재 정관장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기였다. 지금부터 정관장 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본다. 1세트는 염혜선이 선발로 복귀하며 정관장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다. 초반부터 토스 템포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좌우 날개와 중앙을 고르게 활용하는 공격 전개로 GS 칼텍스의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했다. 염혜선이 코트에 들어서자 정관장의 공격 리듬은 눈에 띄게 살아났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분산 공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GS 칼텍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최유림과 오세연을 중심으로 한 블로킹이 정관장의 공격을 연달아 막아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실바 역시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보태며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실제로 점수차는 세트 중반까지 크게 벌어지지 않았고 경기는 팽팽하게 이어졌다. 그러나 승부의 미묘한 균형은 공격 성공률에서 갈렸다. 정관장은 전체 공격 성공률에서 GS 칼텍스를 분명히 앞섰고 긴 랠리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마무리를 보여줬다. 특히 이날 프로 데뷔전을 치른 잉쿠씨는 1세트부터 강한 인상을 남겼다. 4득점에 공격 성공률 60%를 기록하며 높은 타점에 과감한 공격으로 GS 수비에 압박을 가했다. 이는 단순한 대체 자원이 아니라는 점을 1세트부터 증명한 셈이었다. GS 칼텍스는 블로킹으로 버텼지만 리시브 이후 공격 선택지가 제한되며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반면 정관장은 염혜선의 안정적인 토스 아래 자네트, 이선우, 잉쿠씨를 고르게 살리며 세트가 진행될수록 흐름을 장악했다. 결국 정관장이 25대 22로 1세트를 가져갔다. 점수차는 크지 않았지만 내용면에서는 염혜선의 복귀와 잉쿠씨의 데뷔라는 두 변수가 동시에 작동하며 정관장이 분명한 우위를 보인 세트였다. 하지만 2세트에 들어서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1세트를 내주며 흔들렸던 GS 칼텍스는 초반부터 강하게 반격했고 이번에는 끝까지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정관장이 초반 몇 차례 득점으로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GS 칼텍스의 수비 집중력과 공격 전개는 1세트와는 전혀 달랐다. 실바 중심의 공격이 꾸준히 이어졌고 권민지와 유서연이 측면에서 힘을 보태며 공격 루트가 단조롭지 않게 전개됐다. 특히 2세트에서 GS 칼텍스의 블로킹과 수비 조직력이 살아나며 정관장의 흐름을 끊어냈다. 자네트와 잉쿠씨를 향한 중앙 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고 정관장이 기대했던 속공은 연달아 차단되며 염혜선의 선택지를 제한했다. 리시브가 흔들리자 토스는 높아졌고 GS 칼텍스의 블로킹 타이밍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정관장은 잉쿠씨와 이선우를 활용해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지만 공격 성공률이 낮아 추격의 동력을 만들지 못했다. 결국 GS 칼텍스가 25대 20으로 2세트를 가져갔다. 1세트에서 보여줬던 정관장의 안정감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반대로 GS 칼텍스는 공수 균형을 되찾으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3세트는 흐름이 완전히 GS 칼텍스로 넘어간 세트였다. 2세트에서 기세를 되찾은 GS 칼텍스는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갔다. 가장 큰 변화는 아웃사이드 히터 레이나의 존재였다. 2세트부터 투입된 레이나는 공격에서 꾸준히 득점을 보태며 실바에게 집중됐던 공격 부담을 분산시켰다. 그 결과 GS 칼텍스의 공격 전개는 한층 부드러워졌고 실바 역시 상대 블로킹에 걸리는 횟수가 줄어들며 효율적인 공격을 이어갈 수 있었다. 반면 정관장은 흔들림이 더욱 뚜렷해졌다. 1세트에서 인상적인 데뷔를 치렀던 잉쿠씨는 3세트 들어 범실이 눈에 띄게 들었고 공격 선택에서도 조급함이 드러났다. 여기에 팀 전체의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며 염혜선이 원하는 패턴을 만들기 어려워졌다. 리시브가 불안해지자 중앙 활용은 줄어들었고 다시 자네트에게 공격 부담이 쏠렸지만 자네트 역시 공격 성공률이 낮아 흐름을 끊어내지 못했다. GS 칼텍스는 블로킹과 수비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했다. 정관장의 단조로워진 공격 흐름을 정확히 읽고 블로킹으로 압박했고 디그 이후의 연결에서도 큰 실수가 거의 없었다. 세트 중반 이후 점수차는 점차 벌어졌지만 정관장은 이를 만회할 뚜렷한 반격 카드를 꺼내지 못했다. 결국 GS 칼텍스가 3세트를 가져가며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2세트는 단순히 한 세트를 넘겨줬다는 의미를 넘어 레이나 투입 이후 GS 칼텍스가 공격 밸런스를 확실히 찾았고 정관장은 잉쿠씨를 포함한 리시브와 공격 전반에 대한 과제를 다시 점검해야 함을 보여준 세트였다. 4세트에서도 경기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분위기를 살려야 했던 쪽은 정관장이었지만 경기는 더욱 GS 칼텍스 쪽으로 기울었다. GS는 3세트에서 살아난 공격 리듬을 그대로 유지하며 실바, 레이나, 유서연이 고르게 득점에 가담하는 분산 공격을 펼쳤다. 정관장은 초반 몇 차례 반격을 시도했지만 리시브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염혜선이 공격수들을 살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불안정했다. 자네트는 상대의 반복되는 블로킹과 수비에 막히며 결정력이 떨어졌고 팀 전체적으로 범실이 늘어나면서 답답함만 가져갔다.
점수차가 벌어졌지만 정관장 벤치는 뚜렷한 전술 변화 없이 흐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GS 칼텍스는 침착하게 점수를 쌓아가며 4세트마저 가져갔다. 결국 경기는 GS 칼텍스의 세트 스코어 3대1 승리로 끝났고 정관장은 홈팬들 앞에서 뼈아픈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이 패배는 단순한 1패로 치부하기 어려운 결과였다. 염혜산의 선발 복귀와 잉쿠씨의 프로 데뷔라는 기대 요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진행될수록 정관장의 조직력은 무너졌고 리시브와 공격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잉쿠씨 카드는 초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경기 내내 안정감을 유지하고 팀 전술 안에서 역할을 확립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다. 반면 GS 칼텍스는 레이나 투입 이후 실바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고 팀 전체가 훨씬 안정적인 공격 밸런스를 보여줬다. 연패 탈출이 절실했던 GS 칼텍스에게는 분위기를 바꾸는 값진 승리였지만 정관장에게는 향후 팀 운영 방향과 전술 선택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패배였다. 홈에서의 이 1대3 패배는 분명한 경고 신호였고 반등을 위해서는 개별 선수 차원이 아닌 팀 전체 구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경기였다. 이 패배가 더 불편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히 홈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장면들이 또다시 그대로 재현됐다는 점 때문이다. 초반에는 기대 요소가 작동하는 듯 보이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부터 공격 구조가 급격히 단순해지고 세트가 거듭될수록 팀 전체의 방향성이 흐려지는 패턴은 이번 경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는 특정 선수의 컨디션이나 한 경기의 선택 문제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 염혜선의 복귀는 분명 긍정적인 변수였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를 덮어줄 수는 없었다. 리시브가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터의 선택지는 급격히 제한되고 결국 공격은 읽히기 쉬운 형태로 흘러간다. 중앙 활용은 이상적인 조건이 갖춰질 때만 가능했고 그 조건이 무너지자 다시 한 명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로 돌아갔다. 이는 상대 입장에서는 가장 대응하기 쉬운 흐름이며 실제로 GS 칼텍스는 시간이 갈수록 정관장의 공격을 정확히 예측하고 차단해 나갔다. 잉쿠씨 카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데뷔 초반 보여준 과감함과 가능성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경기 전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는 못했다.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팀 전술 안에서 신인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보호장치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에 가깝다. 리시브가 흔들리고 흐름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신인에게 반전의 책임까지 요구하는 구조는 오히려 성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이러한 흐름이 반복될 경우의 후유증이다. 홈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승점 손실을 넘어 팀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세트가 진행될수록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흐름을 내주는 장면이 계속된다면 다음 경기에서는 시작부터 자신감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베테랑과 신인이 공존하는 팀일수록 방향성이 흔들릴 때 그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난다. 이 패배는 그래서 하나의 결과라기보다 경고에 가깝다. 지금과 같은 구조가 유지된다면 상대의 전력이 더 강해질수록 같은 문제는 더 빠르고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반등을 위해 필요한 것은 특정 선수의 투입이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리시브를 포함한 전체 전술 구조의 재정비와 명확한 공격 방향 설정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의 패배는 예외가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장면의 예고편에 불과할지도 모른다.